예, 그동안에 좀 소홀했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고려시대, 여러분, 무신정권 시대로 들어갑니다. 뭐, 사실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발해, 통일신라라는 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에서의, 명칭은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제가 통일신라라고 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모두 사실은 한반도에 없었고, 전라도와 충청도를 합쳐서 백제다, 경기도를 합쳐서 백제다, 강원도와 경상도를 합쳐서 신라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를 다 합치고 다시 만주의 요동, 요서, 해이룽장성까지 다 합쳐가지고 고구려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는 우리나라의 역사 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반도 이름이 참 그거에서 제가 그러는데, 한반도의 그런 사상을 벗어나서 대륙 백제, 대륙 고구려, 대륙 신라 이래가지고 김춘추의 건국이, 통일신라의 건국이 사실상의 한반도로 우리 삼국시대를 모두 모아버렸다, 이런 아주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에는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가 아니라 한국사 강의면 제가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 능력 검정하는데 그거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치겠습니까? 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백이성 강사 개판 강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당신네들이 가가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를 바꾸세요. 강의 방향을.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제가 안 좋아한다 했어요.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이렇게 놓고 강의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책 보고라든지 김정민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사 능력 검정이 아니라 한국사 강의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여기에 제주의 소리에 금나라와 남송, 그리고 이 란나타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원나라가 고려 시대에 이 징기스칸의 원나라, 쿠빌라이의 원나라가 어떻게 대륙을 침공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가 세워졌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하도 세워지고, 이때가 가장 중국이 좀 뿔뿔이 갈라지는, 요새 중국이 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강력한 왕조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원나라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티베트, 서하, 금, 남송, 다리, 이런 나라들, 짬바국이라든지 란다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원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금 광둥성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온 게 1368년에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륙의 수없는 교체기 속에 우리 한반도의 어떤 고려 역시도 원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원나라 앞에도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의 침입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규모 외세의 대규모 외세의 침입에 이 어떻게 됐냐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고려가 몽골족에게 시달렸습니다. 원나라에게 시달렸다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달렸어요. 네? 1368년에 고려가 공민왕 17년대에 원나라가 이제 더 이상 못 쳐들어오고 명나라한테 멸망당하면서 저것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차차 제가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 1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31년, 1232년, 1235년부터 39년, 1246년부터 47년, 그 다음에 1353년, 그 다음에 1253년, 1254년에서 59년, 제6차 고려 침입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신 정권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의방 맨 처음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이가 13년을 했어. 야, 이의민이가 어떻게 이천민이 13년 동안이나 고려를 다스렸을까? 그 다음에 다시 최충원, 여러분, 최충원이 24년 동안, 최충원이. 그리고 여기에 뭐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종이 최우. 최우가 제일 길게 했죠. 30년 동안. 그 다음에 최항. 그 다음 최의. 그 다음 누굽니까? 김준. 옛날에 김주혁이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 김준. 10년 동안 고려를 다스렸던 김준. 그 다음이 임연. 그 다음이 임유무. 마지막에 임유무가 자기 가신에게 살해당하면서 이 무신 정권이 끝납니다. 삼별초한테 살해당하죠. 예. 자, 여기 보십시오. 고려의 무신 정권은 신기하게도 1170년에 시작을 해서 여기 이의방이가 그 김부식이 아들 김돈중이가 보현원이라고 하는 왕의 연회장에서 내가 여기를 왜 잡느냐? 이 무신 한 명의 무신 한뇌의 여러분 무신 한뇌의 그 수염을 불태워 버렸대요. 촛불로. 야, 네가 뭐 이런 장난으로 있죠. 정말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의방이가 뭐라 합니까? 정중부한테. 말이지 무신들은 이렇게 막 손가락 빨고 있는데 문신들은 전부 다 배투 들이고 앉아가지고 지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에게 칼이 창이 화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친다 아닙니까? 그게 무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의방이하고 그 다음에 정중부. 이의방이의 그 동생의 오대손인가 하는 애가 이의방이의 동생의 오대손이 누구게? 여러분.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러고 보니까 진짜 운명이 얄궂죠. 역사의 운명이. 그죠? 결국에는 왕씨 고려를 어떻게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의방이가 먼저 국무총리 자리를 한번 빼들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지가 전횡을 휘두르다가 쫓겨나니까 더 동북지방으로 쫓겨나거든. 함흥 쪽으로. 그래 쫓겨나니까 거기서 자기 조카의 오대손이 결국에는 고려를 들어엎고 여러분 조선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얄궂은 장난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 1270년 임유무가 삼별초에게 살해당할 때까지 딱 100년, 여러분. 딱 100년. 그리고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 이의방에서 정중부 경대승의를 지나서 이의민, 이의방에서 이의민까지 약 30년. 무신들끼리 돌려 묶는 기간. 야, 네가 한번 해라, 네가 한번 해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돌려 묶는데 총칼로, 아니 총이는 없으니까 칼하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돼? 제2기는 최씨, 해주 최씨 장기 집권기 60년. 해주 최씨는 그겁니다. 외가가 해주 최씨입니다. 여러분. 해주 최씨. 그리고 어떻게 돼? 김준, 여기 김준에서부터 임유무까지 고려왕실이 몽골에 투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던 무신정권 10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3기로 나눈다. 요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자, 원나라가 맨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돼? 먼저 서하를,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또다시 어떻게 돼? 티베트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이 남송과의 일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까지 멸망시키고, 여기에는 바간 왕조를 멸망시키고, 여기에 있던 운남성에 있던 타이족들이 내려와서 란나타이, 그리고 밑에 있던 타이의 그 애들이 수코타이, 요렇게 나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베트남이, 여기 해남도 보이시죠? 요 하이난 섬이 지금은 중국입니다만 이때는 베트남이었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에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남부. 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제 정세를 알려주는 제주의 소리에서 이렇게 지도를 멋지게 제작을 해서 제가 붙여왔습니다. 여기 유구국. 지금 오키나와도 이 1297년에 몽골에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먼 바다도 다 침공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로 여기 최우가 말입니다. 몽골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인천이지만 지금 인천 옆에 있는 강화도로 도망을 갔죠. 그죠? 강화도로 도망을 가서 그 강화도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참 70년 동안 계속해서 항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얄궂은 일입니다, 그게. 예. 자, 몽골 침공을 보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차 몽골 침공. 여기 의주를 통해 가지고 귀주로 갑니다. 귀주에서 박서 장군이 그야말로 몽골 군대를 혼쭐을 냅니다, 정말. 혼쭐을 내고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 강동, 개경, 충주, 청주까지 뚫립니다. 그래 보급선이 길어져서 도망가죠. 2차 몽골 침공, 이때가 좀 유명합니다. 의주, 귀주, 안주, 서경, 여기에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죠. 화주, 등주, 청주로 내려오고 여기를 행을 해주, 개경, 남경을 거쳐서 여기 용인 처인성에, 용인시 처인구의 처인성에서 김윤우 장군이, 그 장군이라기보다는 승려죠, 승려. 김윤우의 그 승려가 활을 쏴가지고 살리타이 눈을 맞춰가지고 막 살리타이를, 그 적장 살리타이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속이 시원한 장면. 살리타이, 여기에서 고려가 거란의 침공에 해서 만들었던 속장경이 모두 불타버립니다. 자, 그 다음 3차 몽골 침공. 요 의주, 귀주, 수안, 충주 요게 쭉 내려와서 전라도까지 내려갑니다. 3차 몽골 침공에서 경주를 가가지고 1238년에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탑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에펠탑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불교 문화재, 아니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대부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불교 문화재가 되었을 황룡사 9층 목탑이, 석탑이 아니고 목탑이 불에 탑니다. 이게 1, 2, 3차의 모습입니다. 2차 때 이제 강화도에 1237년에 천도를 하게 되죠. 최우가 말이죠. 예, 천도를 합니다. 원나라로 이제 접어들고 원나라에서 다시 명나라, 원나라는 세워진 지가 90년 만에 한족의 명나라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저 북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명나라가 들어서던 1368년 주원장, 쯔위엔장, 홍무제, 남경의 명나라 정권이 성립되고 고려 공민왕 17년에, 그러게 공민왕은 1374년에 죽으니까, 그죠? 40살에 죽으니까 원나라 대도가 함락되고 지정연호가 원나라 혜종이 마지막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이제 그 대도로 도망가고 나서 이 대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로 도망가고 나서는 선광이라는 연호로 계칭하죠. 요때를, 그러니까 원명교책이 명나라가 원나라의 엄청난 그 경계를 할 때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영화 정우성, 장쯔이, 주진모, 안성기 이 4명의 그리고 임영광, 여러분 중국 배우 임영광이 나왔던 무사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패잔병들끼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숫자가 그 고려에서 명나라, 고려에서 원나라로 이렇게 그 양다리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냐 원나라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런데 고려는 말이죠, 당시에 불교 세력은 전부 다 원나라였습니다. 몽골족이었습니다. 유교를 하는 신진 사대부는 전부 다 뭐예요? 명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로서는 고려라는 나라를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놈 새끼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원나라의 든든한 뒷배가 돼서 우리 명나라를 언제 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무사에서는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원나라에 보내졌던 사신단이 명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한번 비벼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유배를 가는 걸로 나옵니다. 유배 가는 도중에 여기 장쯔이가 명나라 공주거든. 그런데 징기스칸의 후예인 원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를 주진모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주를 구하고 우리가 공을 세우면은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에서 훨씬 좋게 될 수 있다라는 원칙하에 장쯔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성기 빼고 다 죽죠. 안성기하고 저 공주 빼고 다 죽어요. 자, 요거는 뭘 나타내느냐? 요거는 위화도 회군. 여러분, 1388년. 그러니까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으니까 조선 세워지기 4년 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있는 이야기로 여기에서 위화도라고 하는 압록강의 하류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입니다. 압록강의 하중도가 되겠죠. 압록강 하중도에서 들어가다가 중국의 원나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성계가 아니다.
요동지방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의 고려의 국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올 회, 그래서 뭐야? 회군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주 고려의 장성이 요렇게 있고 여기가 안주성, 정주성이다 이 말이에요. 회군. 여기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신도 회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유초도, 유초도 이런 거는 요쪽에 지금 여기는 뭐야? 우리나라 땅입니다. 여러분 신미도 이쪽에는요. 그 압록강 하구는 압록강 하구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 이렇게 퍼져 있는데 원래는 중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협상을 잘하고 후진따오 장쩌민이 그거를 넘겨주라 그래가지고 비단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북한이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잠 안 오겠죠? 그죠? 예, 아주 좋은 일이죠.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킬 때 명분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 때문에 욕 들어먹거든. 두 번째,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 장마와 전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명과 싸우는 사이에 왜구가 침략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은. 1380년에 왜구를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왕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고작 8년 지났어요. 명나라를 치러 대군이 올라가면은 뒤에서는 왜구가 또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지금은 장마철로 활이 약해지고 병사는 병든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네가 찬성하느냐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여말선초의 선비였다면 저는 위화도 회군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여말선초 선비 중에 윤소종, 제가 여기에 그 자막을 하나 넣겠습니다. 윤소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성격도 똑같고 불같은 성격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아요. 저는 이성계 옆에서 새 왕조를 세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네가 포은 정몽주를 따라가지 않고 정도전의 삼봉 정도전의 길을 따라가느냐. 내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영 장군은 이성계하고 라이벌을 형성했지만 최영 장군은 위화도 회군에 사실상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고려의 대병을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제주도에서 제1의 4.3 사건을 일으켰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전부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로 다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계로 하여금 위화도 회군의 병력을 전부 다 가지고 가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전부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남쪽에 있는 최영 장군의 병력하고 북쪽에 있는 이성계 장군의 병력하고는 가운데 수도인 개경은 누가 지키는데? 최영 장군은 홍산대첩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 수도 방비 전략에는 실패한 장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 황산대첩도가 나옵니다. 여기 남원이죠. 여기가 운봉이라는 곳입니다. 운봉. 여기에 있는 요 병력을 가지고 자, 여기 진포, 그 다음에 홍산대첩. 여기 진포에서는 최무선이 왜군 병력하고 몽골 병력의 연합군을 모조리 무찔러 버렸죠. 아니, 왜군 병력을 모두 무찌르고, 여기 남원에서는 여기 섬진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한반도 남부를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약 10만 명의 왜군을 이성계 장군이 모조리 무찌르는 대병을 차지합니다. 아지발도라고 하는 왜군 총사령관을 여기에서 무찌르죠. 자,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격퇴. 홍건적의 침입. 한족의 반란군인 홍건적이 여기 강원도, 통주, 강원도 원산, 영흥, 그리고 강릉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여기 최영의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해전, 이성계의 황산대첩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왜구를, 여말선초의 왜구를 모두 무찌른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389년에 이성계가 사실상 1380년에 황산대첩을 하고 위화도 왜군을 88년도에 다 해고 난 다음에 박위를 시켜서 스시마섬을 토벌합니다. 이 스시마섬 토벌이 1389년 그리고 어떻게 돼? 조선 세종 원년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죠. 모두 다 우리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시마를 보고 우리 땅이다 라고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성계는 외적만 물리친 게 아니고 홍건적도 격파했습니다. 1360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는 32년 동안 전쟁터였습니다. 북쪽에는 홍건적, 남쪽에는 왜구. 이렇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고려의 서민들이 조선을 세웠다. 홍건적을 위로부터 무찌르고 아래로부터는 왜구를 무찌른 이성계 장군을 조선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1392년에 고려를 끝장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왕, 창왕,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명의 국왕이 태종, 원종, 문종, 정종 이런 이름들을 쓰지 못하고 무슨 왕이라고 해가지고 왕권이 형편없이 떨어졌던, 특히 앞에 7명은 앞에 충자를 붙이는 그런 사실상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그러한 굴욕을 겪기도 했던 고려입니다. 저는 고려의 외교 정책을 보고 아트 외교라는 역사전을 그날에서 시불이 되는 이런 말들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트 외교라니요. 장난하나 진짜. 어떻게든 여기 정지의 관음포 대첩 같은 이런 여말선초의 대규모 외국 군대의 우리나라 침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 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무신 정권의 성립과 전개 9강입니다. 제 9강 96페이지 9강에 무신 정권의 성립, 그 다음에 어떻게 되노? 원간섭기의 공민왕의 개혁 정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려 말의 정치 상황, 신진 사대부와 그리고 권문 세족 간의 싸움, 이런 것까지 다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고려의 대외 관계도 오늘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108페이지도 설명을 했고요. 106페이지도 설명을 했는데, 108페이지는 저는 한 가지는 설명을 아직 안 했네요. 이건 뭡니까? 삼별초의 항쟁. 고려 정부가 몽골과의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가 이에
여러분, 배 천척을 이끌고 어떻게 돼요? 한반도 저쪽 서쪽에, 여기 서쪽에 진도로 옮겨갑니다. 진도로 옮겨가서 저의 바로 직계 선조인 배중손 장군, 우리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선조 할아버지인 배중손 장군, 여러분 무신이죠. 무신. 예, 배중손 장군의 지휘 아래 우리 왕족 승화 후 오늘 왕으로 추천해요. 이 진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서 용장산성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계속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 배중손 장군이 원나라와 고려의 그 개경 환도파 애들하고 연합해서 덤벼 들어오니까 싸우다 전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통정 장군이 다시 제주도로 가서 계속 싸우다가 진압됩니다. 예, 이러한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다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려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114페이지 고려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122페이지 고려의 문화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한꺼번에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신정권과 고려의 대외관계, 예, 이 재미있는 역사 여러분들 꼭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제가 지도에 나오는 요 찝어 드리는 거, 요런 것만 잘 보시면은 문제를 맞추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배중손 장군이 진도로 수도를 옮길 때의 충성심을 늘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 위한 밤이 어떤 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